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인교대 심우민입니다. 일단 저도 화면 공유를 조금 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우리 대학에서 요 구글 교육을 실시했던 그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에,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 약간은 고리타분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또 우리 일선의 초중고 현장 선생님들 교육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조금 정형화되고 텍스트 중심의 교육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저 또한 사실은 이제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대학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마 국내에서 이제 대학 차원에서 이 G Suite for Education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이 요즘에 인제 쪼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 학기쯤에 이제 전체 교수들이 G Suite for Education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인제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한 2018년도 5월쯤에 전체 경인교대 학생들한테도 G Suite for Education 아이디를 인제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인제 교육에 활용한 거는 그러니까 2018년도 1 학기 말고 1 학기, 2 학기 사이에 있는 계절학기서부터 좀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동영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제 그때 찍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이었고, 뭐 지금도 초보지만, 예, 고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인제 8 월에 저희 인제 계절학기 정도 됐을 때 그 우리 GG 사우스 코리아 그룹 선생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인제 오셔 가지고 교수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이 구글 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교수님들이, 또 연배 높으신 교수님들도 오셔서 다 직접 배우고 경험을 하고,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제 이때 이 교육은 인제 우리 대학의 인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그 사업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계기로 해서 교내에서도 직접 대학 교육에서 G Suite for Education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돼서 '날개를 달다.'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해 겨울에 또 GEG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켜 주셨고요. 여기 사진들은 인제 그때 선생님들 찍으신 사진들이고, 고거 할 때 또 저희는 저 오른쪽에 저희 대학원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구글 관련된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것들을 인제 또 소그룹 형태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쪼금 어 힘들게 많이 했었던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인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또 2018년도 이어서 19년도에도 또 2차 교육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인제 주로 담당하는 과목이 정치하고 법 파트인데, 사실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정치나 법 이야기가 재미있게 풀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협업하는 묘미,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묘미를 선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구글 닥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시민입법 매뉴얼이라는 걸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구글 툴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당연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신기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게 어 뭔가 이렇게 문서로 작성이 되고, 이것이 인제 하나의 매뉴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진다라는 것, 또 다른 친구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봐서 저 또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사실 위기가 닥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뭔가 실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바로 2주 연장 후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대부분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장에 구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격 수업 기준이나 대학에 적용되던 그런 기준들하고 교육부 지침, 과거의 학교 규정들 다 살피면서 실제로 지금 요 하단에 있는 요 화면은 저희 이제 학교 전산원장님이신데 노트북 몇 개 펼쳐 놓고 실제로 이걸 수업에다가 했을 때 규정에 위배되는 건 없나, 또 위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뭐 교육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요 2020 학년도 1 학기에는 그 대학의 그 원격 수업을 쪼끔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작업들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글 툴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 완비를 했고요.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 초등, 중등 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가지 기준들 적용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인제 요 초중등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대학에 적용되는 기준은 굉장히 좀 뭐랄까 더 러프하다, 그러니까 더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침을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실제로 인제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많이 인제 GC for Education을 배워왔지만 실제로 뭐 모든 교수님들이 배운 게 아니고 또 대학에는 인제 강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총 6차례 정도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두 번 하고 그걸 동시에 인제 온라인으로 송출하고요. 그리고 4번 정도는 인제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저 화면 중에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학교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 뭐랄까, 학교에 뭐 연배가 많으시건 적으시건 이런 툴들을 인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익숙해졌고,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글 행아웃 밋 구글 미트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인제 좀 수업에 원활하게 활용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제 수업한 거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텍스트를 함께 보면서 강독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제 그런 강독형 수업에서 제가 활용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PDF 띄워 놓고 제가 미리 체크해 놓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인제 마이크를 서로 켜 놓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또 다른 분이 설명을 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제 그런 조건들이 구글 미트로 좀 갖춰져 있었고요. 또 인제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는 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 인제 관련된 텍스트를 미리 제시를 하고 그걸 공유해 가면서 같이 학습을 했던 대학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제 대학에서는 그 구글 행아웃 미트를 활용하는 게 대학원 수업에 적합하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좀 많이 있고요. 뒤에 사례는 제가 학부 수업에서 활용했던 사례인데, 지금 뭐 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인제 제가 구글 폼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사전 질문지를 받고 실제로 인제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게 구글 미트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을 해서 학생들의 계속 말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인제 어떤 운영의 묘미일 수 있는데, 그 말을 시킬 때 그 순서대로 출석부 순서대로 시키면 학생들이 그 기다렸다가 대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이끌어내고 뭐 이랬던 게 있었고, 뭐 저도 이제 뭐 좀 수업에 재밌는 것들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이 멘티미터 저희가 GEG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한번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써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도 쪼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인제 애로사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판서를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인제 구글 잼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애플 펜슬이나 뭐 아니면은
갤럭시 펜슬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디바이스에 썼을 때 모니터에 바로 현출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학생들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같이 영상을 보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할 때 아까도 인제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이 온라인 강의, 실시간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사전에 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첫 수업 시간에 인제 수업 시작할 때 요 화면을 인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요쪽 왼쪽 편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쪼끔 저희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를 끄고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카메라는 켜둔 상태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끄도록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호명이 되면 마이크를 킨다. 또 질문할 때 채팅창 활용한다. 뭐 이런 걸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쪼끔 관심을 기울였던 건 이 우측에 있는 건데요. 이 수업 중에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인격을 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다 디지털화돼서 기록으로 남는 경향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인권 침해적인 발언들 이런 거 하지 않게 해 달라라고 사전에 쪼끔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물론 이게 초중등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하고는 쪼끔 다를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교육시켜야 될 게 많겠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쪼끔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좀 이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이런 온라인 툴을 활용을 할 때 요즘 많이 나온 단어가 인제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디지털 시민성 그러면 온라인에만 한정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 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어쨌든 네트워크가 매개된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도 협력하는 덕성이 더더욱 필요하다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생활에서도 그런 덕성이 필요하고 그런 걸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인제 저작권법 얘기 쪼끔 나오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 법을 준수하냐 마냐 학생들이 법을 뭐 위반하면 뭔가 뭐 "많이 안 좋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어 뭐랄까 법의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파악할 수 없는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 법은 인제 요건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 불확정성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없던 사례들이다 보니까 이 뭔가 그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윤리적인 판단 '어떤 게 더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쪼금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그런 '미디어 윤리 있다.'라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수업이라는 거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해 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호 소통을 하고 서로 배우면서 이런 불확정성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 연자로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배우면서 소통하는 것 그게 어떤 지금의 상황 극복하는 데 가장 어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뒤에 인제 저작권법하고 사생활 침해 불법 정보 요 얘기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제가 발언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